자, 지금 게시판에 자료실에다가 올렸는데 잠깐 화면 공유 좀 해줄게요. 잘 보이죠? 여기 보면 이제 취약점 점검 도구 및 이제 웹 모의 해킹 보고서에 대한 거를 좀 한번 볼 건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뭐 기말고사인데, 이제 기말고사는 특별하게 뭐 여러분들이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하나의 그 보고서로 작성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했던 뭐 무선랜 점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번에 알려줬던 거 있죠? 그 우리가 윈도우즈 환경에서 뭐 체크리스트 갖고 이제 쭉 점검하는 거, 그 취약점 점검 툴을 썼던 거, 그걸 갖고 개인 PC 점검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지금 하는 어떤 요거 또 한번 여러분들 취약점 점검할 때 사용하는 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툴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거를 좀 한번 알려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요걸 갖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다음에 요걸 갖고 한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번 변경해보는 뭐 그런 것까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여기 웹 취약점 점검 도구들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화면 잘 보이나요? 보이니?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너희 선배들한테 이제 원래 오프라인 오게 되면 온라인 강의하기 전에는 이제 이런저런 막 미션들을 좀 많이 줬어요. 그래서 실제 그 이런 취약점 점검 도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습한 어떤 보고서들을 작성하도록 했었는데, 그 뭐 잘 만들었던 자료를 좀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웹 스캐닝 툴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아프네틱스나 뭐 W3AF, 뭐 네스파커, 그다음에 IK스캔, 뭐 엠맵, 뭐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툴들은 뭐 대부분 기본적인 어떤 무료의 어떤 일반적인 기능이 제공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유료로 제공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들에 가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유료 솔루션들을 사가지고 컨설팅을 좀 진단을 해요. 그리고 뭐 교수님이 이제 내일하고 모레 또 이제 정보보안 컨설팅 업체들 현장 실사를 가는데, 실제 이제 보안 업체들을 가보게 되면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회사에서 하기보다는 실제 이제 고객사에 가서 직접 상주하면서 작성을 해요. 근데 작성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문서나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조차도 권한 설정이나 여러 가지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보안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갈 때는 컨설팅 회사에 맞는 양식들이 있어요. 컨설팅 보고서 양식들. 그럼 컨설팅 보고서 양식을 기반으로 해서 컨설팅에 어떤 포인트들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제가 또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다시 한번 소개를 해줄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뭐 도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간단하게 보면 어커넥트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이제 SQL 인젝션, 즉 이게 이제 경우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웹 서버에서의 어떤 취약점들을 많이 해요. 그럼 이제 웹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 SQL 인젝션 공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주로 체크하는 도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가장 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툴 중에 하나가 아쿠네틱스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SQL 인젝션 공격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를 많이 쓰고 있다. 실제 이제 HTTP 뭐 편집기나 이제 퍼저 같은 이제 고급 침투 태스크 도구들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멀티스레드나 이제 상당한 어떤 다양한 페이지들을 이제 크롤링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 요즘은 좀 이제 지능형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서 지능형 크롤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스캐닝 툴들은 포토나 어떤 패킷들을 좀 볼 수 있는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다.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면 아쿠네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강력한 취약점을 탐색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최근에 나와 있는 취약점까지도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빠른 검색 속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가 쉽다.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한글 미주언이나 조금 이제 초보자들이 쓰기엔 좀 어려운 기능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컨설팅 업체에 가서 이 툴을 쓰게 되면 좀 일반적으로 좀 몇 번 사용해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사용 방법은 뭐 뉴 스캔을 클릭할 경우 이제 스캔할 수 있는 것을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옵션으로 뭐 어떤 것들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실제 뭐 커스텀을 설정해 주고 나서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한 것들을 설정해 준다. 그래서 뭐 쿠키나 이런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한 정보들을 쭉 다 체크해 주고 나면 이제 HTTP 헤더에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어떤 걸 할 거냐를 체크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쭉 가지고 이제 스캔을 쭉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경로나 스캔 파일에 대한 정보들을 또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타겟팅해서. 타겟을 일단 설정해 주고 나서 또 넥스트를 클릭해 주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 HTTP에 대한 어떤 인증 로그인 페이지가 있을 경우 뭐 세션을 통한 로그인을 뭐 할 거냐, 그런 정보들을 좀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캔을 쭉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붉은색, 주황색, 파란색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취약점에 대한 종류별로 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빨간색이 대부분 뭘까? 이제 주요 경고창이겠죠. 그러면 리스크가 큰 놈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그걸 클릭해 주면 그런 기본적인 정보들이 나온다. 그래서 어쿠네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 툴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쉽게 컨설팅 업체들이 쓸 수는 있지만 좀 비용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 근데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W3AF 같은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주요 특징은 뭐냐면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이제 감사 프로그램의 워크 같은 것들을 좀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웹 쪽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특성화되어 있는 툴들이다 보니까 SQL 인젝션에 대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액세스 공격, 그다음에 이제 파일 업로드, 그 다음에 로컬이나 원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버퍼 오버플로, 그 다음에 OS의 어떤 명령 수행이나 잘못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주로 다루는 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테스트 환경을 보면 이제 이거 좀 오래전 자료다 보니까 이제 XP에서 했던 거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리눅스 웹서버 MySQL을 갖고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걸 갖고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제 WAF를 하다 보니까 이제 로그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쭉 보여주고 있고, 또 공격 중 로그가 쌓이는 걸 한번 보여주고 있고, 실제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될 경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행 어떤 좌측에 뭐 프로파일에 보면 이제 풀 어딧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걸 이제 감시하는 것들을 이제 선택해주게 되면 돼요. 그래서 풀 어딧을 체크해주고, 타겟에다 이제 HTTP 하고 나서 이제 IP를 적어주게 되면, 시작하게 되면 실제 그 정보에 있는 서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쭉 체크한다. 그러면 공개하기 시작하면 이제 자동으로 로그가 발생되면서 취약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디팅이 되면서 자료들이 쭉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리절트 탭에 가서 확인해 보면, 여기 리절트 탭에 가서 확인해 보게 되면 실제 결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스파커 같은 경우는 얘도 뭐 똑같이 이제 웹에 있는 주요 특징들, 뭐 SQL 인젝션에 대한 어떤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버퍼 오버플로나 OS 단에 있는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주는 취약 도구라고 보면 돼요. 얘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런 통해서 이제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 다운을 한번 받아보세요. 사이트가 지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넷스파커 해가지고 한번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해가지고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 이제 대부분 보면 알겠지만 취약점 점검 도구들은 뭐예요? 내가 서버에 대한 기본 IP나 여러 가지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고 나면 그걸 통해서 웹상에서 실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기법을 통해 가지고 패킷을 날린다든지 해가지고 그 시스템에 있는 환경들을 분석해 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타겟 URL을 스캔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면, 자, 뭐 스캔 옵션에 따라서 유료 버전에서만
사용하겠죠. 기본은 왜냐하면 이제 맛보기만 하게끔 해줬고 무료로 다운받는 것들은 근데 주요 기능들은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은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팔아야 이제 비즈니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료 버전들을 좀 이용해야만이 쓸 수 있다. 일단 중요한 건 뭐 타겟을 일단 정해놓고 스캔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스타트 스캔을 하게 되면 이제 알아서 스캔이 쭉 된다. 그러면 스캔이 끝나고 났을 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대다수의 이제 웹버그 스캐너와 이런 어떤 사이트 맵들이 보여지면서 이걸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체크해 준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왼쪽 아래에는 스캔 뭐 진도창과 각종 스캔에 대한 정보들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 맨 밑에 이슈 창에는 현재 검색된 각종 버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 이슈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툴이 그렇다고 100% 전부 다를 스캐닝한다라고 볼 수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또 새로운 어떤 종류의 공격들이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좀 감안해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기본적인 어떤 취약점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활용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로고를 한번 보게 되면 뭐 스캐너 했던 로고들이 이제 보여진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니까 또 이제 메인 창에 이제 브라우저 뷰를 통해 가지고 웹사이트에 뭐 내장된 브라우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정보보호 관리 체계인데 왜 블록체인과 웹 보안 수업을 이제 듣게 되면 이제 이런 웹에서의 돌아가는 환경에 대한 것들을 좀 알려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하는 네트워크의 어떤 웹서버하고의 어떤 상태나 어떤 요청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웹서버의 동작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어떤 툴들을 쓰기 전에 여러분들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웹서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이제 웹서버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뭐 사이트를 관리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전체적인 작동 원리가 어떤지를 이해해야 이런 툴들도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다음 이제 뭐 LK 스캔 같은 경우는 IP색이나 뭐 핑거프린팅에 대한 것들 테스트하기 위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네트워크를 배우게 되면 IK나 뭐 VPN 같은 거를 좀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IPsec 같은 프로토콜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프로토콜들이 어떻게 패킷을 주고받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IK 같은 경우는 스캔하게 되면 이제 헤더에 있는 정보를 VPN 서버로 보내고 서로 난수값도 보내고 해가지고 이제 시그널이 형성이 되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행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런 툴들을 써서 이런 툴들은 대부분 이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면 그 결과를 분석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여기서도 이제 뭐 VPN에 대한 어떤 값들을 넣어주고 실제 호스트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고 나서 패스워드 같은 거 넣어주게 되면 된다. 그리고 나서 실제 뭐 방화벽에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스캔했던 예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패치를 통해서 ES 서버에 올라온 뭐 올바른 게 작동하고 있는 그런 화면들도 볼 수가 있다. 자, 앱맵을 일반적으로 또 그냥 좀 많이 예전에 사용하는 툴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제 앱맵 같은 경우 이제 네트워크의 어떤 상태들을 보는 툴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그래서 호스트하고 네트워크의 어떤 포트가 열려 있거나 어떤 상태들을 볼 때 쓰는 게 이제 앱맵을 많이 쓰고 있다. 이제 앱맵 같은 경우도 되게 옵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자유자재로 쓰는 게 좀 중요해요. 해커가 뭐 시스템에 뭐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스캐닝이 많다 보니까 그 스캐닝에 대한 정보들을 좀 사전에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보안 툴인 동시에 해커들이 많이 이용하는 왜냐하면 해커들 이걸 통해서 어때요? 내가 타겟팅한 공격을 하고자 하는 그 서버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들. 자,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이것 앱맵을 돌리게 될 경우 앱맵에 있는 정보들, 그래서 앱맵에는 뭐 TCP 연결이나 UDP, RPC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컴피그 파일을 통해 가지고 메이크나 메이크 인스트를 통해서 이제 세팅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SP 옵션을 넣어가지고 이제 대상 호스트가 실제 작동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줄 수가 있어요. 앱맵 뭐 S 대문자 P하고 이제
내가 IP 주소를 적어주게 되면 실제 이 서버가 작동하고 있는지. 근데 IP를 선택하는 거는 뭐 DNS 같은 여러 가지 호스팅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 NS 룩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IP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NS 룩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IP 정보를 확인하고 나서 실제 그 IP에 대한 거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엠맵도 뭐 오픈되어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도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처럼 잘못 그런 툴을 가지고 뭐 네이버나 어떤 특정한 사이트들을 스캐닝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캐닝하는 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요즘 보안 솔루션들이 워낙 좋아가지고 어디서 스캐닝이 들어오고 하는지까지도 다 확인이 가능하다. 물론 이제 스텔스 기능을 갖고 스캐닝하는 툴들도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요즘은 이제 그 지능화되어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스캐닝은 가능하면 그런 어떤 공공적인 어떤 서버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가상적인 서버를 만들어서 그 서버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쭉 하게 되면 실제 여기에 되어 있는 뭐 사용되는 포트에 대한 정보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 이제 대상호트에 열린 포트 검사가 나오고 특정 포트에 대한 검사 결과들. 그럼 예를 들면 nmap하고 -SP하고 -PT, 그러면 포트 80에 대한 걸 찾아나가면 80포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쭉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nmap은 네트워크의 상태들을 체크할 때 쓰는 거라고 보면 되고, 여기 나오면 이제 스캔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보 컨설팅 전문가가 되려면 이런 옵션들을 자유자재로 다뤄가지고 내가 필요한 환경에 맞게끔 필터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스캔을 쭉 할 때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가지고 테스트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취약점 점검 도구로 많이 쓰고 있는 내가 5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 전공했고 우리가 이제 정보부 관리 체계가 컨설팅 쪽에 맞는 트랙이다 보니까 이런 툴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그다음에 그다음에 보안 프로그램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화면 잘 보여요? 얘들아? 화면 잘 보이니? 네, 좀 보안 프로그램 보여? PPT만 보입니다. PPT 보이지? 오케이. 자,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 보고, 자, 취약점 점검 도구도 한번 조사해봐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프로그램도 조사해보라고 했을 때 이제 했던 거예요. 지금 보면 학번들이 고학번이죠. 여러분들과 거의 한 10년 차이 나는 것 같아, 보니까. 보안 프로그램들 봤을 때 이제 백신 프로그램들, 이런 백신이나 프로그램들이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툴들을 써가지고 회사에서는 솔루션을 하고 있다. 근데 뭐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은 좀 올드한 거지만 그래도 이런 보안 툴들이 있었다는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노턴이나 아바스트나 V3 우리 한국에 있는 거, 그다음에 알약, 네이버 백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보안에서 네트워크를 좀 할 때는 와이어샤크에 대한 거를 좀 많이 공부해야 돼요. 내가 이제 작년에 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지금 보안 운영관리 하는 쪽에서 또 뭘 또 촬영을 했냐면 와이어샤크에 대한 거 8차시를 촬영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와이어샤크에 대한 거를 좀 전체적인 거를 좀 알고 싶으면 그 과정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럼 거기에다가 제가 와이어샤크에서 쓰는 패킷들을 뭐 101가지에 대한 예제 패킷들도 올려놓고 막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네트워크의 어떤 관제나 여러 가지 지금 뭔가 서버 관리를 하다 보면 이런 와이어샤크 툴을 가지고 지금 어떤 패킷들이 들어오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와이어샤크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해요. 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내가 와이어샤크에 대한 것도 강의 촬영 8시간 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와이어샤크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와이어샤크는 오픈소스로 패킷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것을 하는데 이 패킷만 보는 게 아니라
기능이 정말 막강해요. 이게 이제 오픈 소스로 갖다 쓰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 그룹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마이오샤크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수업 시간에 뭐 레이어들을 보기 위해서 일부 좀 보여주고 막 하는데 마이오샤크를 좀 자세하게 알려주는 과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서 그 한기대 그 와이어샤크 내가 찍어 놓은 거 한번 보시면 와이어샤크 2를 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좀 하나의 주 무기가 생기는 거니까 와이어샤크를 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끔 한번 다뤄보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파로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미션을 주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파로스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올려놓은 자료를 좀 같이 공유해 줄 거예요. 그러면 파로스나 뭐 버퍼 스위트나 이런 툴들이 있어요. 이런 툴들을 써가지고 실제 우리가 패킷들을 좀 이 안에 주고받고 하는 네트워크에서 주고받고 하는 메시지에 대한 걸 변조해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 이제 해킹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들 좀 샘플을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 파로스라는 툴을 갖고 쓰는 툴을 한번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 허브에서 이제 그 지금 인터넷 진흥에 있는 정훈이가 학교 전산실을 이제 그 기사에서 뭐 해가지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점검 뭐 행사하는 게 그래서 그 전산원하고 협조해가지고 우리 학교 전산실하고 해서 몇 가지 이제 취약점을 이제 발견한 게 있었어요. 그 발견했었던 툴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영상 해킹하는 영상을 좀 한번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또 실제 이제 그 BOB 같은 이제 한 20학번 이제 충건이라고 있었는데 그 충건이 학생이 이제 옛날에 BOB 갔을 때 뭐 컨설팅 트랙에서 뭐 모의 해킹했던 어떤 사이트 하나를 해킹하는 거를 좀 영상으로 담은 게 있는데 그 영상들을 한번 보여줄게요. 왜냐면 그런 영상들을 보고 컨설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로스라는 툴을 여러분들이 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무료로 좀 제공이 되고 막강한 기능이 있어. 물론 이제 유료에 더 기능이 많지만 버퍼 스위트나 이제 파로스를 갖고 해커들이 많이 공격을 한다. 그래서 이런 스파이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파로스나 이런 툴들을 좀 쓰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익히는 게 중요해요. 여기도 보니까 뭐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에 대한 걸 가지고 한다. 즉 서버에 보내고 받고 하는 과정에 대한 게 되게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IP 패킷들이 접속되어 있는 정보들을 좀 볼 수도 있고 실제 이제 뭐 이더리얼을 갖고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자, 이런 뭐 툴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점검도구 했고 모의고사 했고 파로스 예제 샘플 한번 또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요 수업이 끝나면 조별로 요거를 좀 파로스로 좀 다운받든지 해가지고 한번 실습을 조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선배들도 다 했던 거니까 한번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파로스를 해보면 아까 파로스 툴을 다운받으면 뭐 파일 에디터, 뷰, 아날리즈 뭐 이런 툴들이 있어요. 이제 좀 버전업이 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조금 이제 바뀐다. 그러면 이제 랜 설정에 들어오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실제 뭐 네이버나 이런 데를 해킹하지는 않을 거예요. 프록시 서버를 해놓고 프록시 서버에 있는 정보만 바꾸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해커들이 메시지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해킹하는지에 대한 걸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끝나고 11시부터는 좀 조원들끼리 좀 요거에 대한 걸 좀 서로 논의하면서 화면 하나를 좀 해킹은 아니지만 프록시에서 뭐 네이버의 아이콘을 구글로 바꾼다든지 뭐 그런 거를 좀 메시지야 뭐 네이버에 요즘 뭐 실시간 랭킹은 안 나오는데 그런 검색어 순위를 뭐 조작한다든지 그러니까 페이지를 살짝 바꿔보는 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웹브라우저에서 프록시 서버를 설정해줘야 되는데 로컬호스트 8080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로스 툴에서도 옵션에 와보면 이제 로컬 프록시 탭을 좀 설정을 해줘야 되지. 이 로컬호스트는 내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하기 위한 거라고 보면 돼. 그걸 이제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웹 서버에 있는 IP를 치고 나가면 그 서버에 있는 정보를 이제 뭐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실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니까
로컬에 있는 걸 갖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파로스도 조금 바뀌긴 했지만 거의 비슷할 거예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접속한 사이트에 대한 목록들이 나오고 뭐 서버 쪽에 보내는 정보들, 서버 쪽으로 전송하는 데이터 바디들, 그다음에 실제 요청되는 뭐 소요 시간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실제 트랩 창에서 보게 되면 체크한 내용들이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트랩을 리퀘스트, 트랩 리스판스 하면 트랩을 뭐야? 이제 덫을 놓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에 요청하는 것을 잡아올 때,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를 응답하는 걸 받아올 때 이것들을 체크하면 그 정보들이 여기 자세하게 나온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변경하게 되면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실시간 검색어가 네이버에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와서 여기 네이버 뭐 마크가 있다든지 하면 내가 변경하고 싶은 타겟을 정해요. 그러면 변경할 때 이제 실시간 검색어가 지금 요 당시에는 이민정이었는데 이민정을 이제 파로스에서 체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트랩을 클릭하니까 뭐가 나와요? 이제 그 실시간 검색어에 대한 네이버에 있는 메시지가 쭉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가 찾기를 누르면 이민정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찾아가지고 뭐 홍길동 여러분 이름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오게 되는 거예요. 뭐 제 이름을 해가지고 컨티뉴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근으로 바뀐다. 근데 실제는 이 네이버를 실시간 해킹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 지금 내 컴퓨터에 프록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 내용을 변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록시라는 걸 통해서 프록시 서버는 외부로 나가기 전에 한번 필터링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해보기 바라요. 그래서 조별로 같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요거에 대한 화면 캡처를 하나 하면 돼요. 오늘 미션은. 자, 그래서 요거 하나 과제를 너무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시간을 좀 많이 줄게 해서 조원들끼리 같이 논의해서 한번 뭐 지금 파로스를 해도 좋고요. 버퍼 스위트 같은 걸 이용해도 좋아요. 버퍼 스위트를 이용해도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이런 파로스나 버퍼 스위트 같은 툴들은 메시지를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보내고 서버가 다시 클라이언트에 응답해 줄 때 그 메시지 정보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프록시라는 곳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정보 값을 내가 변경한다. 그러면 뭐 이미지, 네이버의 이미지를 변경하고 싶으면 네이버 이미지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그 이미지 주소가 나와요. 그럼 이미지 주소를 찾는 거야. 이미지 주소를 찾고 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 가서 구글 이미지를 하나 또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면 구글 이미지 경로가 나와요. 그러면 그 네이버에 있는 URL 주소를 구글에 있는 이미지 주소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면 네이버 창에 구글에 대한 로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상담 카드를 지금 안 낸 학생들이 있는데 이번 주까지 꼭 상담 카드를 제출하세요. 자,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할 때 이제 지난번에 내가 그 캐모브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4학년들 대상으로 개인 카톡을 좀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상담은 여러분들하고 상담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좀 전화 통화나 이런 어떤 주문하기가 뭐하니까 내가 카톡으로 여러분들 추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뭐 인생의 비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카운팅하는 컨설팅하는 방법을 진행을 할 테니까 이번 주까지 꼭 요거 올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하기 위한 거니까 수업에서 이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도 뭐 의견을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하면서 뭐 졸업하고 뭐 할 건지 그런 어떤 인생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여기 자기소개서 내가 연장해줬으니까 이번 주까지 안 올린 사람들은 올려주세요. 나머지는 나랑 같이 함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과제를 팀 단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파로스도 좋고요. 뭐 버퍼 스위트도 좋아요. 뭐 네이버를 변경해 보세요. 네이버 페이지 변경. 네이버 페이지 변경은 뭐 네이버를 해킹하라는 게 아니에요. 프록시에 있는 정보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냐면 다음 주 수업 들어오기 전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성적은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조원들끼리 한번 논의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요거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취약점 점검을 이런 거 할 때 많이 이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다음 주까지 조원들끼리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볼게,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면, 자, 웹 해킹 모의 해킹 이제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컨설팅이 되고 나면 저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부 컨설팅 보고서를 이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양식을 기반으로 하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 선배들이 올렸던 양식을 올려줄게요. 그 양식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만 하면 돼요. 그래서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했던 내용들, 뭐 지금처럼 파로스 하는 것도 또 다 포함을 시키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운 거, 한기대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도 뭐 캡처해가지고 단어도 좋아요. 한 학기 동안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익힌 내용들을 전부 다 보고서로 만들면 돼요. 다른 큰 제약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수업을 통해서 했는지에 대한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작성 능력을 볼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좀 깔끔하게 쓰는 거를 좀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샘플들은 내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어차피 졸업할 때 작성해야 될 거 미리 작업한다라고 생각을 갖고 좀 간단하게 예제 올려줬으니까 그 예제에 맞춰서라도 좀 심플하게라도 좀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적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본적인 거. 그래서 기말고사는 시험은 없고 이 보고서 작성하는 거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작성하는 걸로 대신할게요. 자, 이거 컨설팅 보고서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그 우리 랩의 졸업생 이제 근무기가 했던 건데 실제 이제 우리 랩실에다 서버 구축해놓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개요, 뭐 웹 모의 해킹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프로젝트 기간 언제 할 건지 이 기간 안에 이제 쭉 점검한다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점검 대상은 이제 사이트 URL 주소 해놓고 자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수행 인력 누구인지 그다음에 수행 일정 그럼 여러분들 요 틀에 맞춰가지고 이것도 한글 파일은 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요 틀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틀을 포맷을 맞춰가지고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웹 해킹 모의 해킹 절차들은 사전 협의. 자, 해킹의 4단계는 4개가 있어요. 정보 수집, 그다음에 취약점 분석, 실제 공격, 사후 관리, 사후 처리, 뒤처리가 있어요. 그렇게 4단계로 되어 있는데 모의 해킹도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어떤 대상으로 어디까지 할 건지, 그다음에 정보를 이제 수집하고 아까 같이 뭐 엠맵이나 이런 뭐 툴들 써가지고 하고 스캔 쭉 해줘요. 그러고 나서 정보를 갖고 이제 취약점을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취약한 걸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공격이 되는 것들을 한번 보여주고 보고서를 쓴다. 또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요. 실제 해킹 시나리오는 이렇게 쭉 작성할 거예요. 자 그리고 아마 2학기 때 시간이 되면 우리가 뭐 해킹 페스티벌을 할 건데 그때 뭐 할 거냐면 이런 해킹 시나리오 공모전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공모전 할 때 이런 시나리오를 좀 여러분들이 가상의 걸 만들어 가지고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해킹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뭐 모의에 대한 부분들을 쭉 작성하면 돼요. 그리고 점검 항목은 지난번에 체크리스트 알려준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쭉 한번 체크하겠다. 실제 이제 점검을 하고 나왔더니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걸 좀 보여주면 좋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수행 도구들 아까 제가 파로스로 보여줬는데 대부분 이제 파로스보다는 최근에는 버퍼 스위트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버퍼 스위트도 무료 버전이 제공이 되니까 여러분들 버퍼 스위트를 갖고 한번 네이버에 있는 걸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와이어샤크나 웹쉘, 그다음에 뭐 쿠키 툴바,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익스플로이트 코드 같은 것들을 막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제 상사 수행 같은 경우는 총평은 전체적으로 어떻다. 뭐 일단 결과부터 써줘요. 그리고 이제 실제 세부 항목 뭐 어떤 것들이 유출이 되어 있다. 실제 각각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요소가 뭐였고 점검 결과가 뭐고 대응 방안은 뭐다. 수행 과정에 대한 걸 이렇게 쭉 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SQL 인젝션 공격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했는지 이런 툴들을 갖고 써가지고 실제 취약점 점검을 한 거예요. 여기도 보면 유니언을 갖고 어때요? 지금 이런 널널널널 값을 넣어가지고 실제 테이블들을 가져오게끔 만들어주고 그러면 SQL 인젝션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 쭉 보면 되거든요. 아이디 패스워드 할 때도 어때요? 널 값을 넣어가지고 했더니 아이디 패스워드가 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고 그거 갖고 들어가는 화면들까지 실제 이거는 지금 서버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가상을 한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서버는 지금 만들어 놨는데 지금 작동을 안 시키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되면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DB에 또 오라클에 대한 어떤 버전 정보 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런 명령을 넣어줘야 한다.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SQL 쿼리문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런 정보들 넣어주고서 하고 있고, 이런 것들 한번 이 보고서를 읽어보면, 아, 실제 해킹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쭉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갈 수 있을 거예요. 탭을 찾을 때도 이렇게 쭉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도 이런 정보들을 쭉 볼 수 있다. 이걸 갖고 이제 이런 정보들을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관리자 페이지 노출 같은 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소스 코드를 분석했더니 여기 관리자 페이지가 있네. 우리가 많이 볼 때는 관리자 페이지를 가지고 많이 개발자 코드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쭉 보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쭉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 같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어떻게 하는지 그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퍼 스위트를 쳐서 다운로드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메시지가 오는지 그걸 좀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해가지고 그걸 갖고 여기다 이런 디렉토리명 해가지고 파일을 디렉토리를 좀 검색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선배들이 이거 했었던 거니까 취약점을 하기 위해서 모이해킹 한 거니까 이 자료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갖고 활용을 해야지 여러분들 실제 어디다 써먹으면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펄을 갖고 한 거고 실제 이제 SQL 인젝션에서 데이터 쿼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증 후에 취약점들이 있는지에 대한 걸 점검할 때도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회해서 들어오는 거 인증 없이도 접속할 수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웹에 있는 기본적인 취약점들을 다 디펜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여러분들 쭉 보고 이제 나중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싶은 학생들은 교수님이 2학기 때 블록체인과 웹 보안 수업을 좀 운영하거든요. 그럼 그때 이 수업을 들으면 여기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또 실습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때 들으면 되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좀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쭉 보고 이제 디렉토리 인덱싱 같은 거, 디렉토리 뭐 인덱싱 같은 것도 요즘은 거의 없는데 예전에 많이 발생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SQL 인젝션 공격들, 취약점한 것들 쭉 해서 보면 이게 좀 여러분들 졸업생들이 또 후배들 많이 알려주라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줬어요. 정훈이도 그렇고 근무기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런 자료를 좀 통해서 좀 더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제가 이제 모해킹하는 거를 좀 보여주면 좋은데 해킹하는 거는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취약점에 대한 것들을 쭉 봤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취약점을 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에 대한 것들을 쭉 봤었고 실제 SK 인포섹에서 하고 있는 걸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한번 취약점을 스크립트를 갖고 한번 해보라고 했었어요. 그 내용들도 우리 컨설팅 보고서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말고사 때 넣으면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오늘 한 건 뭐냐면 그런 툴들로 이용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 그래서 취약점 점검 도구들, 보안 프로그램, 그 다음에 와이어샤크 이런 다양한 툴들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웹 모이해킹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제 모이해킹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 해킹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보여준 게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 보면서 한번 정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조원들끼리 조금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면 버퍼 스위트나 파로스를 갖고 그냥 약간 조작하는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것도 봐도 돼요. 그거 보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어떻게 해킹이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컨설턴트는 어떤 해킹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내가 방어도 할 수 있고 컨설팅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확하게 좀 보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좀 정리해서 설명했으니까 이걸 보고 또 다음 주에는
해킹하는 영상들 몇 가지 보여주면서 조금 더 이제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수업에 대해서 뭐 질문 사항이나 건의 사항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뭐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좀 마치도록 하고, 지금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그거 실습하는 거 있죠? 앞에 얘기한 거 파로스를 하든 버퍼 스위트를 하든 조원들끼리 뭐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를 뭐 조장에 올리면 돼요. 조장이 한 명이 대표를 올려서 우리는 이거 같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했는지 내가 한번 일부 질문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한번 같이 조원들끼리 한번 논의하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뭐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뭐 질문사항 없으면 이걸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거 실습 테스트 하는 걸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특이한 거 없으면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들 했어요. 뭐있나? 수고했다. 오케이. 자, 다음. 형민이는 어디 갔니? 형민아? 형민아 오늘 왜 안 왔어? 형민이 안 들어왔나? 오늘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그래? 너 안 와서 깜짝 놀랐다. 온라인에 들었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시간 보고. 오케이. 그래. 다음 주에 보자. 네. 다들 수고 많았어요. 조원들끼리 꼭 하세요.